안녕하세요. 데이터댐 구축 성과 보고회 네 번째 발표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기다리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안타깝게도 또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뭐 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내일은 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바람이거든요. 이번 발표가 데이터댐 구축에 관련된 발표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번 사태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쌓이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모으고 또 민간에게 공개하고, 이러다 보면은 민간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또 알고리즘을 만들고 인공지능에 학습시켜서 어떻게 보면 저희 다음 세대에는 비슷한 사태가 생기면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고, 혹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내년 2021년에는 모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밝은 미래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댐 구축 성과 보고회 전문 분야 한역 말뭉치 구축 사업을 맡게 된 플리터 컨소시엄의 주관사, 언어 데이터 플랫폼 플리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이 저희 삶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먼 미래 얘기처럼 생각이 됐는데요. 이제 어린 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검색을 할 때 음성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때 이 한글을 몰라도 음성을 통해서 그 노래를 요청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금융사로부터 종목을 추천받을 때, 또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해야지 수익이 좋은지에 대한 추천을 받을 때도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가끔 광고가 내가 원하는 광고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품을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이런 광고를 보여주지? 그런 마케팅조차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타겟 마케팅입니다. 그렇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천억 사이즈의 인공지능 산업이 2023년, 앞으로 3년 뒤죠. 3년 뒤에는 그 2배 이상인 6천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연 단위로 따져보면 약 18%의 평균 성장률을 가진 매우 빠른 고성장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그러면 미국의 이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벌어졌을까? 실질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은 약 기술 격차에 있어서는 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년이 과연 긴 시간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인공지능이 실생활로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미래에 계산해 본다면 2년이란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2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좁혀서 저희가 AI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서 AI 선진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AI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AI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이죠. 수아랩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에 약 2,300억의 피인수가 되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수아랩의 기술을 보면은 하드웨어에 있는 결함들을 예전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찾았는데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에 스캔을 빠르게 하면서 빠르게 그런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었고요. 또 미국 서부에 위치한 한국인이 만드는 회사죠. 이제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적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사람들의 기술력은 이미 인정이 되어 있고요. 이 인공지능이란 산업 분야도 사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성장한다면은 충분히 한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도 지능이거든요. 이 지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학습에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져야 인공지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물론 어떤 아이가 타고난 두뇌를 갖고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도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이로 비교해 본다면 저희는 좋은 두뇌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의 인공지능은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중국, 유럽에서도 이미 정부 주도하에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선진국들에서 수많은 자금을 활용해서 공공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또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2020년 데이터댐 산업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 생태계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협동해서 공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수집된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게 공개하고 공개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들이 활용해서 인공지능에 학습시킴으로써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한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AI 산업 성장의 바로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플리토 컨소시엄은 이 데이터 중에서 언어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였습니다. 왜 언어인가? 사실 이 언어가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번역기라든지 인공지능 음성 인식기라든지 또 이미지에서 글씨를 추출해내는 OCR 기술들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쓸 때 평소에 저희 말투가 아닌 아주 정제된 말투를 쓰거나 음성 인식기를 쓸 때는 방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가 모인다면 이런 인공지능 번역이라든지 음성 인식 또 OCR에 있어서 빠르게 발전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언어 데이터 수집에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단순히 저희가 지금 활용되는 것 말고도 먼 미래의 다양한 산업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분야죠. 챗봇이라든지 또 문서 요약 기술이라든지 먼 미래의 AI 통역,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기술에도 활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플리토 컨소시엄은 공공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학교와 함께해서 충분한 산학 협동을 도모하였는데요. 일단 크라우드 소싱이 주축된 플리토와 AI 기술 그리고 번역을 중시하는 솔트룩스 파트너스 그리고 에버트란 또 사회적 기업인 오나시아가 함께하게 됐고요.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공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저작권 확보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데이터를 모으기 전에 해당 데이터가 저작권이 해결돼 있나를 꼭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윤주 정보 개발에서 저희 원문 데이터에 있어서 저작권을 해결하고 또 원문을 정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플리토 컨소시엄은 처음에 저작권이 해결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해당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해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번역을 시킨 후에 해당 번역을 최대 8회까지 검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현재 공개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집중하셔야 할 게 바로 이 크라우드 소싱 부분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사실 회사로 출근하거나 회사를 출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재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다 보면은 장소의 제약 없이 또 시간의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할 때 데이터를 정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력 단절이 된 뭐 남성이라든지 여성 또 양육을 하고 있는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도 이런 데이터 정제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적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이 데이터 산업에
같이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검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모았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현재 99.8점의 순도율의 데이터가 모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지성, 크라우드 소싱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웹과 앱으로 이루어진 플랫폼을 저희가 공개한 다음에 해당 플랫폼에 데이터를 정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랫폼 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언어에 있어서 인증을 받게 되고요. 해당 인증 레벨에 맞게 질문을 주게 됩니다. 해당 질문에 있어서 본인이 원할 때 데이터 정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제에 참여한 문장들은, 이렇게 정제된 문장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거쳐서 최대 8회까지 검수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남는 구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플리토 컨소시엄은 약 800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플랫폼을 공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라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 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플랫폼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데이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 동안 총 150만 개의 전문 언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전문 언어 데이터의 영역은 스포츠, 증권, 관광, 의료, IT, 가정통신문 같은 분야이고요. 왜 이번에 범용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특수 성격을 가진 언어 데이터를 모았냐?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번역기를 쓰다 보면은 범용적인 인공지능 번역기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다 보면 결과 자체가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래에서는 범용적인 인공지능 번역기가 아니라 특화된 인공지능 번역기가 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이 쓸 수 있는 번역기라든지 증시에서 쓸 수 있는 번역기라든지 해당 번역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 학습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 전문 용어들의 정제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이번 컨소시엄에서 150만 개를 구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는데 신경을 썼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모은 데이터로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서비스는 3가지로 나눠서 개발했는데요. 하나는 민간을 위한 서비스, 하나는 사회 기관을 위한 서비스, 하나는 정부를 위한 서비스, 이 3개를 따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던 간에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언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가 민간 영역의 서비스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금융 증시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금융 증시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현재 기존 일반 번역 결과가 블루스코어에서 약 39점 정도 된다면 현재 이렇게 특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을 때 증시에 있어서 약 57점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시나 금융에 있어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이나 증시 정보를 받는 데 있어서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정확하지 않는 자동 번역 결과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선택을 했을 경우에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동 번역에 있어서 금융 증시에 특화된 번역기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정통신문에 특화된 번역기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집에 갖고 오는 가정통신문을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께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이 쉬운 문장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문장들을 특화해서 모은 다음에 그것을 정제시키고 학습시켜서 가정통신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번
데이터댐 구축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민간과 그리고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 또 이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해당 데이터를 생성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서비스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게 공개하고, 민간에게 공개한 서비스는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구나, 나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본인들이 직접 서비스를 만든 후에 해당 서비스가 홍보가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최종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요, 해당 공공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한국이 인공지능 산업에 있어서 아까 처음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를 선두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공공 데이터 산업이 올해 또 내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능력으로 어떤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서비스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다음에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